제 고향 친구가 있는데 한 3년 전에 그때 과천 떨어졌을 때 빨리 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원하는 가격은 12억.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봤더니 그 집이 지금 19억 정도 해요.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라고 해가지고 나의 대출 한도가 좀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시작되는 7월 전이 좋다. 지금이 찬스고 무풍지대입니다. 집값 전년 말 대비 상승률 탑10 안에도 있고 전세도 있어요. 특히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은 부동산 세금, 절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5년 5월 집값 분위기는 약간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호가는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뭐 거래 자체가 많이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호가는 조금씩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기 아주 직전 하루 이틀 전에 보니까 제 거 물건 포함해가지고 제 수강생분들 확실히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거래가 좀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면서 동시에 이제 제 거 유튜브, 그리고 이제 뭐 상담 요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거 보니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 약간 좀 일찍 시작들 하시는 거죠. 일단 대선 전후 정책 변화와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는 공급 부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심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 좀 뭔가 좀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지 라면서 좀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은 그냥 자기 갈 길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공급 부족은 좀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급 부족은 여전히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누적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좀 그렇다면은 좀 큰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이거는 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다.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분들 공약을 보면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약간 좀 두리뭉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 좀 구체적인 게 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좀 공약이 현재 좀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지금 5월 중순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대선 결과가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면은 일단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민주당과 어떤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급 부족은 더더욱 좀 더 심화될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될 거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보다 중요한 게 시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시장에서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 즉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물론 완전 자본주의는 저희가 이제 아니죠.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라든지 공공재 같은 것들을 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된 자본주의라고, 시장 실패가 있으니까 수정된 자본주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길게 5년, 10년을 바라보는 게 저 포함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몇 개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볼 때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어떤 정책들, 그래서 이제 대선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공급 부족이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수요 억제책 정책을 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어떤 정책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면 집값이 진작 잡혔어야 됐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집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그림을 하나 좀 가져왔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전국 지수, 제가 이제 지역별 매매 지수 아파트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주택을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주로 아파트 위주로 좀 보시기 때문에 과거 2006년 데이터부터 최근 것까지 가져왔는데, 전국,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서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이 가장 높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이제 지방, 전국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거는 패턴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좀 도드라지게 상승되는 부분을 보면은 2018년 부터 해서 이제 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번 좀 꺾인 적은 있어요. 22년 정도.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값 변화는. 그리고 이제 이 집값과 마찬가지로 이제 임대차 시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좀 독특한 제도죠. 그래서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전세를 서로 좀 원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임차인도 차라리 내가 좀 줄이더라도 반전세 월세로 좀 가고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이제 좀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채인데 그냥 좀 이렇게 너무 전세만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혹은 내가 요즘에 이제 그나마 좀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반전세나 월세로 좀 바꾸는 게 낫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역시 공급 부족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른 데이터를 좀 보면 아까는 제가 이제 그래프로 봤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KB 시세라고 있어요. 조사 기준일이 가장 최근 거가 이제 5월 5일이더라고요. 참고로 KB 부동산 시세는 매주 금요일 나옵니다.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오후 정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매매 가격 상승 지역 탑 10이 있죠. 금주 상승률. 잠깐 보자면 과천이 0.66이죠. 양천구 0.27, 강남구가 0.23, 서초구가 0.23인데 문제는 뭐 0.6, 0.2가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외우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0.3이면 좀 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3 이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자 그러면 과천이 0.6이라는 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좀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뒤로도 강남, 서초가 0.23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전년말 대비 상승률을 보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강남구가 7.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이 100이라면 이제 서울 중급지 다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50인데 똑같이 50에서 100에서 퍼센테이지 비율이니까 10%가 오르면 50은 5가 오른 거고 100은 10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클수록 이 상승률 자체는 퍼센테이지니까 줄어드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7.5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과천은 6.7, 서초 5.4. 그러니까 전년말 대비 상승률 보면 다 지금 서울 중심 지역이에요. 이걸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게 부동산 시장이 어떤 게 문제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하락 지역은 제가 이제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래프를 보면 전세 가격 있죠. 전세 가격 역시 상승 지역 금주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구리, 성남 중원구, 용인 처인구, 하남 안양 동안구, 서초구 이렇게 주로 다 서울 수도권이에요. 전년말 대비 상승률 보니까 과천이 6.3이에요. 역시 0.3. 와, 그러니까 집값 상승 전년말 대비 상승률 탑 10 안에도 과천이 있고 전세도 과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반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요즘에 이제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SNS라든지 커뮤니티 많이들 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약간 필요하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뭘 보셔야 되냐면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 가격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에 대한 가격 변화가 이제 매매가하고도 연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전세 가격은 왜 오르는 걸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전세집은 누가 공급을 해주는 걸까? 이걸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제가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관련해서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뭐 저는 2014년에 내 집 마련을 했고 2015, 16 이후로 이제 계속 본격적인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 제가 이제 부동산 세금 강의를 했는데 참고로 저는 세무사도 아니고 일반적인 평범한 개인이고 그냥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꾸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신 분들한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려면 그냥 지금 해라. 다만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원리금과 이자가 괜찮은 수준이면 하시고 그게 좀 힘들면은 좀 약간 뒤로 늦추면 어떠냐. 꼭 내 집 마련인데 늦출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그거를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말은 내 집 마련 뭐 실거주하고 오래 살 거고 이러는데 막상 매수 계획에 돌입을 하면 그 누구보다 투자자 마인드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저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조정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거를 잡을 수 있을 거냐?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시장의 타이밍을 잡기 힘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주식이나 코인 관점이고요. 부동산은 뭐가 있냐면 거기에 사람이 더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용으로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공실인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게 많이는 없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 매도자죠. 아니면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더해진다면은 저점을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실거주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니까 지금 매수해서 한 5년 정도 살겠다. 그럼 5년 후에 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이걸 내가 못 참는 거예요. 이걸 10년 전에도 말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항상 등장하는 제 고향 친구가 있는데, 한 3년 전에 그때 과천 떨어졌을 때 빨리 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원하는 가격은 12억. 네이버 호가에 나와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은 12억 5천이었어요. 5천만 원 차이였어요. 물론 큰 돈이죠. 큰 돈인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봤더니, 우리 아까 데이터 봤죠. 과천 상승률, 매매가, 전세가 다 높잖아요. 그 집이 한 18억, 지금 19억 정도 해야죠.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있어요.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라고 해가지고 나의 대출 한도가 좀 아마 줄어들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시작되는 7월 전이 좋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대선이잖아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 어떤 대선 후보도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책 못 내놓습니다. 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세금도 그렇고 어떤 다른 민감한 얘기 좀 다들 안 하고 계시거든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찬스고 무풍지대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무풍지대여가지고 별별 일이 다 있던데, 제가 제 채널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가급적 7월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를 끼고 사두는 방법이 있고, 직접 사서 이제 대출받고 실거주하는 방법이 있죠. 좀 연령대가 어리고 신혼부부고 그러면 저는 차라리 세를 끼고 사두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금액이면 좀 더 상급지를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한 1억 정도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대출을 활용하고 세를 끼고 사두고 그래 보면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하면, 공격적으로 하면 8, 9억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제 지금 한계상 설명하기도 좀 힘들고, 아마 분명히 설명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나한테 좀 투기하라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6, 7억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6, 7억 중에서 최대한 인서울, 좀 외곽이라 하더라도 중심지는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 라인, 일자리가 좀 많이 있는, 그리고 신분당선, GTX 인근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GTX보다는 신분당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대출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소득이 높은 삼성전자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무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냥 대출 규제를 막아가지고 대출을 못 받게 했던 적이 있어요. 강남이라고.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나라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첫 집 마련할 때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대출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공급 부족,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급 부족은 내가 매매 물건 공급 부족도 있지만 전월세 공급 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를 누가 공급해 줄까라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누가 할까요? SH에서 할까요? LH에서 할까요? 둘 다 아니고요. 다주택자가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투기 세력, 적폐 세력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주택을 통해서 임대업 이런 것들을 하시려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일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의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나 월세는 앞으로 점점 찾기가 힘들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서울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신축 아파트, 꼭 중심지가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새 거 좋아하거든요. 새 상품, 새 아파트, 새 노트북, 새 카메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청약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너무 크니까 재개발이 좀 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메이플자에 보면은 보류지 청약 같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합원 대상으로 아니면 다른 일반 물건 대상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뭔가 부적격 사례가 있어가지고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로또예요, 로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부적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청약을 해도 내가 만약에 청약 자격이 안 되면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국민 약간 뭐 로또 해가지고 청약홈 사이트가 막 마비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아니면 그 해당 거주지를 대상으로 청약에서 나오는 거고 보류지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단지에서 조합 어떤 재건축을 해가지고 정비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있었던 사람들 조합원 물건들이 있고 일반 분양 다른 사람들 조합원 외 사람들한테 이제 청약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부적격 혹은 계약을 취소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에서도 일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약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뭔가 이 조합원들한테 다 제대로 못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여분 스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좀 아주 몇 개 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했었던 그 가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뭐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도 뭐 최소한 15억, 뭐 20억 아마 그 정도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대신에 이제 좀 기간이 짧아요. 바로 계약하고 좀 잔금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자금에 대한 준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대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좀 부족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증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저희 수강생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올해 2월 달에도 토호제가 일부 풀리면서 막 거래가 몰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급하게 매도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저거 다 세금이다고 저거. 그래서 저거 급하게 사서 제대로 세팅 안 하면 3, 4년 후에 꽤 많이 손해 볼 거라고 이런 말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저희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불러주셔서 출연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제 짧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컨텐츠 만들고 크리에이터가 됐는데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그 어떤 나라 정부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둘 거냐 아니면 세금을 조금 거둘 거냐.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는다는 거는 조금 좋게 말하면 복지사회 이렇게 좀 갈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어떤 것들을 많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적게 걷는다는 거는 어떤 빈부격차라든지 어떤 사회적 격차는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과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은 세금은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서 어떤 신성한 납세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권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세무사 공부했을 때 자녀를 한 명 갖고 있으면 자녀 소득공제였어요. 그게 100만 원, 150만 원 해가지고 보통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났었는데 지금은 자녀 세액공제죠. 그러면은 1인당 15만 원 요 정도밖에 세이브가 안 돼요. 그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게 훨씬 손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심 1도 없잖아요. 왜? 내용도 어렵고 복잡하고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지 이거를 행사하는 그런 과세당국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심스러워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으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최선이고 조금 더 이거를 더 폭넓게 보자면은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그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그 게임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서 내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 화폐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태우고 받은 화폐이기 때문에 엄청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가 다시 대체가 불가능한 아니면 희소성이 강한 다른 것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자마자 곧바로 감가가 되는 뭐 차에다가 그냥 다 써버렸다. 그러면 나는 소중한 시간도 버렸죠. 그리고 차 물론 좋긴 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감가되고 그 효용도 떨어지죠. 그러면 좀 이건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처음에는 화폐를 만들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불릴 거냐. 나는 주식으로 할래. 나는 부동산으로 할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잘하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재택하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다 이루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ou